자, 이어서 모닝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장 전 보셔야 될 뉴스 6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한국에 상용한 위고비가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열풍이 되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제재들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러한 열풍 속에서 이제 펜터민이라는 새로운 비만 치료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먹어도 흡수를 안 하게 만드는 이런 재료인데요. 내용도 좀 함께 보시고요. 또 이 게임 쪽에서 이 중국의 국가신문 출판소 쪽에서 외산 게임과 관련된 판호를 발급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NC의 리니지 2M, 그리고 시프트업의 니케라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게임들이 되겠고요. 마지막 개별적으로 TY홀딩스 좀 체크해 볼 텐데요. 관리 종목에서 해제됐습니다. 이 재무제표 쪽에서의 감사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들 알아보죠. 권민환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월요일 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닝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가지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코스피 시총 비중 격차가 13년 만에 최저입니다. 위고비 GLP-1 열풍에 펜터민 등 여타 비만 치료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환율이 튀어오르고 있죠. 트럼프 후보 당선 시 환율 1,450원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의 리니지 2M과 시프트업의 니케가 중국에서 판호 발급을 받았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토큰증권 제도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요. TY홀딩스가 관리 종목 지정에서 해제됐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총 비중 격차 관련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 격차가 13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25일 기준 삼성전자의 보통주 시총은 333조 7,100억 원으로 코스피 전체 시총의 15.8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6년 6월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근 들어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33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반면 SK하이닉스의 시총은 146조 3,280억 원으로 코스피 비중은 6.95%를 기록했으며 이는 3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두 기업의 코스피 시총 비중 차이는 8.9%포인트로 2011년 7월 이후에 13년 3개월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삼성전자가 HBM 5세대 제품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한 품질 테스트 승인이 지연되고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주가 약세가 지속된 반면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대한 5세대 HBM 공급을 완료한 데다 3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던 결과인데요.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올해 분기 영업이익에서 잇따라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앞선 데 이어서 연간 영업이익도 뛰어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누적 영업이익은 SK하이닉스가 15조 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12조 원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향방 계속 주목해 보시죠. 다음은 비만 치료제 관련 소식입니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지난주 국내 출시되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위고비는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로 GLP-1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며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 억제를 돕는데요. 각국 제약사들은 이 GLP-1 이외에도 다른 계열 비만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데도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4주 이내 단기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비만 치료제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 프로피온 등이 있습니다. 펜터민은 뇌에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을 증가시켜 식욕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대웅제약 디에타민이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 승인을 받은 약제로는 오르리스타트, 날트렉손, 부프로피온 복합제 등이 있는데요. 오르리스타트는 지방 흡수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체중 감소를 유도하며 한미약품의 리피다운이 판매 중입니다. 날트렉손과 부프로피온은 각각 알코올 약물 중독 치료제와 항우울제인데 이들을 도합하면 식욕을 억제해서 체중 감량을 유도한다고 하는데요. 광동제약의 콘트라브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비만 환자와 치료자 모두가 각 약제의 부작용을 인지하고 이를 지속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한편 싹센다 역시 비대면 처방이 18배 급증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비만 치료제의 과잉 처방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장 대웅제약, 한미약품, 광동제약, 한국파마, DXVX, 나노엔텍, 넥스턴바이오, 블루엠텍 등 비만 치료제 관련주의 주가 체크해 보시죠. 대웅제약의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역배열에서 벗어나면서 우상향 기조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는 15만 2,900원에 마감됐습니다. 다음은 환율 관련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 달 사이 약 80원이 뛰면서 다시 1,400원 선 바짝 다가섰습니다. 미국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낸 영향인데요. 이에 더해 국내 경기 부진 우려, 외국인 국내 주식 순매도 등의 여파로 원화는 더 약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다음 달 미국 대선을 앞두고 환율이 1,450원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재정지출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이민자 유입 축소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 가치가 뛰었는데요. 그리고 중동과 북한을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 고조도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발표가 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환율 불안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 시기에 결국에 수출주의 수혜 기대감으로 이어지곤 하는데요. 다만 최근 수출이 주춤하면서 한국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 대미 대중 수출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원화 약세 수혜주, 수출주들이 추가 하락할지 바닥은 어디에서 나오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파노 발급 소식입니다. NC소프트의 MMORPG 리니지2M과 시프트업의 수집형 슈팅게임 승리의 여신 니케가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 허가를 받았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 출판사는 지난 25일 리니지2M과 니케를 포함한 외산 게임 15종에 대한 파노를 발급했습니다. NC소프트는 지난해 12월 파노를 발급받은 블레이드 앤 소울2에 이어 약 1년 만에 리니지2에 대한 파노를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는 출시 직후에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 흥행을 거뒀는데 이번 파노 발급을 통해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서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장 NC소프트, 시프트업의 주가 흐름 주목해 보시죠. 시간의 거래에서 시프트업이 이 소식에 따라서 상한가로 마감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프트업의 최근 주가를 보시면 상장 당일 7월 11일에 이 89,500원의 고점을 형성했고요. 이후에 54,600원 선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최근 횡보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의 종가는 58,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STO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5월 법안 폐기로 멈춰선 토큰 증권 법제화 작업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토큰 증권 제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토큰 증권은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하는데요. 김재섭 의원실 관계자는 토큰 증권 제도화는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분산 원장을 활용한 증권 발행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향후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증권이 출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핑거, 갤럭시아 머니트리 등이 움직였고요. 오늘장 핑거,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뱅크웨어 글로벌, K옥션, 서울옥션 등 STO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TY홀딩스 소식입니다. TY홀딩스는 재무제표 재감사를 통해 감사 의견을 한정해서 적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TY홀딩스는 재무제표 감사 과정에서 일부 사항에 대한 감사 범위가 제한되어 감사 의견 한정이 나오게 되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향후 문제점이 해소되면서 이번 재감사를 통해 감사 의견 적정으로 변경되었고
보였고 이에 따라 관리 종목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시간의 거래의 움직임을 보시면 TI홀딩스 우선주 상한가 그리고 TY홀딩스 우선주 TY홀딩스가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TY홀딩스 오늘장도 이 강세 흐름을 이어갈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6가지 모닝뉴스였습니다.